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일 월요일 오후 6시 25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사람일 것이다라는 우려가 시장에 작용했죠. 그래서 전 종목 전 업종이 좀 골고루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좀 많이 빠졌고요.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이거래일 연속으로 하락한 꼴이 됩니다. 목요일에 하락했고 금요일에 하락했고 이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하면서 이제 단기적인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꺾인 셈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서 바닥 만들고 단기 바닥 여기서 만들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던 흐름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끝난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스닥 보고 계신데요. 여기가 지난번 역사적 고점 자리였죠.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 재차 밀린 거예요. 쌍고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다중 고점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지금 미국 증시 나스닥은요. 어딘가를 계속해서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둥구스름하게 지금 자빠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어떤 뭐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뭐 볼 수도 있긴 있겠는데 단지 이제 상승이 좀 둔화되었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저점과 저점을 좀 연결해 보면은 지금 아래쪽으로 뭐가 슬슬슬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물론 이거는 아직 봉이 완성된 게 아니니까 뭐 오늘 밤 완성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고점 낮추면서 뭐 이런 모습이라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추세선이 깨지면서 아래쪽으로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이제 슬슬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직까지는 중장기적 상승 추세 괜찮아요. 근데 이 쌍고점 만들면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제 상승 탄력이 거의 없어져 버렸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좀 전에 제가 그었던 선 있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런 선들이 있는데 이런 선들이 다시 한번 이 슬슬 깨질 위기가 처하면서 아래쪽으로 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작년 4월부터 해서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고요. 너무 오랫동안 올랐어요. 이거에 대한 피로감이 있거든요. 지금 이 피로감이 아직 의미 있게 나타난 적이 없어요. 이걸 기간 조정으로 지금 나스닥은 꾸역꾸역 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여기서 자칫 잘못해서 아래쪽으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면은 이거 작년 4월부터 쌓였던 이 큰 피로를 한 번에 풀어내는 그런 일이 지금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이 현금 비중을 갖고 가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 4월부터 쌓인 그 피로감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그 BOFA에서 나온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좀 많이 보여드리곤 했죠. 거기 있는 데이터를 참고해서 말씀드리곤 했죠. 현금 비중. 현금 비중이 지금 아마 3.2%인가 밖에 안 될 거예요. 주식을 이미 다 샀고 현금은 3.2%밖에 없다는 거. 더 추가로 주식을 사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또 그리고 뭐 BOFA에서 나온 그 어떤 심리 지표 이런 걸 봐도 지금 익스트림 그리드죠. 지금 상당히 탐욕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매도 신호, 셀 시그널은 이미 그 지표 기준으로는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그 CNN 심리 지표는 좀 고장난 것 같아요. 좀 지표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참고하지 않겠습니다. BOFA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그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 기준으로 해서 뭐 이런 점, 이런 점들이 지금 셀 시그널, 그러니까 주식 매도 신호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점들이 뭐죠? 이게 결과적으로 4월 달부터 지나치게 많이 올라왔고 너무 오랜 시간 상승했던 그런 피로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잘 버티고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방향을 결국은 이제 아래쪽으로 틀기 직전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많이 쏟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직 선물 지수 상으로는 많이 쏟아지겠다라는 의지를 대놓고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요. 다만 이제 근데 그 선물 지수가 아니고 저기 그 변동성 지수를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 좀 위기가 좀 보이긴 합니다.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긴 있어요. 아직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선물 지수 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중요한 지지선을 깨진 않았고 S&P 지수도 잘 버티고 있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이제 변동성 지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계속 이것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쌍바닥 만들었고요. 쌍바닥 만들었고 21선이 이렇게 머리를 들고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 보통 한 마디가 10% 단위로 이렇게 쭉쭉쭉 하락을 하면서 마디 가격이 나오는데 근데 이번에는
27에서 10%까지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은 상황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올라오겠다는 힘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최소한 61선 혹은 30라인이나 33라인까지 얘가 올라올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이게 엄밀히 따지면 변동성 지수는 아닌데 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ETF로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긴 되는데 아무튼 이게 본격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좀 큰 문제입니다. 얘가 많이 치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게 많이 치솟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식시장이 더군다나 지금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어놓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함께 많이 치솟을 수 있다면 생각보다 증시 많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말씀드린 게 변동성 지수가 좀 불안하니 현금 비중을 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자. 한국이고 미국이고 공통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우려했던 일들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21선이 뭐죠? 여기 있는 빨간색 진한 선인데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벌써 오늘 밤까지 하면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안착해 있는 상황이고요. 5일선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으로 베팅할 만한 근거가 생겼다고요. 변동성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좀 미국 증시를 좀 주의해야 된다. 한국 증시도 이거에 영향을 받을 거기 때문에 현금 비중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좀 많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 반도체 지수도 빠지고 있죠, 그죠? 대장도 빠지고 있어요. 물론 뭐 아직은 한 번쯤은 빠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좋게 봐줄 수 있긴 있는데 확실히 대장이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5일선을 한 번 깨고 두 번 깨고 지금 세 번째 깨는 거라서 어쨌든 조금 좀 불안한 모습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작년 4월부터 쌓였던 피로를 본격적으로 풀고 가려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오랜 상승 피로감을 푸는 핑계는 지금 뭐죠? 차기 연준 의장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어떤 그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적절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지금까지 유동성의 힘으로 좀 올라온 게 있는데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사람이라면은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럭저럭 시장이 빠질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추세적으로 그렇게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변동성 지수를 봐서는 조금 추세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S&P 지수나 나스닥 지수나 뭐 한국 증시나 눌림시 매수 전략이 맞긴 맞는데 매수 대응하는 게 맞긴 맞는데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좀 잘 노리셔야 되겠고 좀 보수적인 접근 전략 이런 게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30년물 선물 30년물 채권입니다. 채권은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에 연준 의장 매파적인 연준 의장 우려에 좀 하락을 하긴 했죠. 근데 또 정작 또 오늘은 양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얘가 여기서 바닥을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오늘 밤, 내일 밤, 빠르면은 한 수요일 밤쯤에는 어쨌든 한 이 거래일은 봐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가 바닥이 되면 이렇게 쌍바닥 혹은 뭐 삼중바닥형 혹은 다중바닥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긴 될 텐데 일단은 지금 바닥 형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여기서 바닥이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좀 불안한 구간입니다. 빨리 최소한 이 선을 넘어가야 그나마 바닥 확인이 끝났고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굉장히 좀 불안한 흐름, 주식시장이 그래서 뭐 같이 흔들리고 뭐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권도 불안하고요. 매파적인 연준 의장 그러면은 강달러를 생각하시면 되긴 될 텐데 유로화입니다. 근데 일단은 매파적인 연준 의장이 나왔다라고 해도 아직까지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거 매수 대응이 맞습니다. 유로화가 강세로 가는 게 아직까지는 이 정석적인 측면에서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라인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입장에서도 좀 한번 볼까 하는데 달러 인덱스는 어디가 중요한 자리죠? 여기죠. 여기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 일단 살짝 올라오긴 했으나 바닥 확인이 좀 덜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뭐 조금 올라올 수 있을지언정 이번에 이제 이렇게 고점이 좀 훅훅 낮아질 수 있거든요. 지금 고점이 이렇게 낮아지고 있고 어딘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바닥을 만든다고 한들
얘가 바닥을 만들었다라고 한들 얼마나 올라올 수 있을지는 일단 좀 미지수입니다. 지금 지난번 전저점을 깨고 아래쪽으로 시세를 한번 줬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힘이 강한 걸로 봐야 되겠고, 그렇다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질 수 있겠죠. 일단 하여튼 달러는 아직까지는 추세적인 약세가 진행 중이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요. 유로화도 그렇죠. 유로화도 그래 말씀드린 게 유로화 강세에 지금 베팅하는 게 아직은 정석적인 구간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 뭐 그것 때문에 얘가 본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그런 신호는 아직까지 없긴 해요. 유로화가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하고, 지금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하고 위로 올라간다라는 신호를 준 상황에서 나타난 건전한 조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거 매수 대응이 정석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다 본 것 같고요. 뭐 하여튼 주식시장이 자빠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면서 원자재들도 굉장히 많이 좀 타격을 입었는데요. 금값, 은값이 굉장히 많이 폭락했죠. 뭐 금과 은이 빠져서 주식시장에 충격을 받았다.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 뭐 주식시장에 충격을 받아서 금과 은이 충격을 받았다. 뭐 그것도 가능한 해석입니다. 아무튼 금 같은 경우는 최근에 투기적인 이유로 좀 굉장히 많이 오른 것도 있죠, 그죠? 투기적인 이유까지 겹쳐져서. 그래서 오늘 제가 녹화하고 있는 지금 현재 61선을 터치하는 모습인데, 워낙 추세적으로 강했던 금값이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수 대응이 정석입니다.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한들 매수 대응하면은 일단 목표치 어디까지 봐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제법 이 거의 뭐 한 달 올랐던 거를 하루 이틀 만에 다 되돌린 거기 때문에 나름 강한 매도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매수 대응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의 목표치를 일단 전고점까지 짧게 봐야 되겠죠, 그죠? 매수 대응으로 단타가 가능한 그런 자리입니다. 잘 풀리면은 뭐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도 되고요. 근데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아직 바닥이 확인되진 않았기 때문에 아무튼 다소 보수적인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소 보수적인 대응, 바닥이 확인된 뒤에 매수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구리를 지금 보고 계신데, 구리는 이날 1월 29일 목요일 날에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직전 고점 저항을 넘어섰죠. 그래 신고가 랠리 시작한다는 신호를 줬는데, 근데 하필 공교롭게도 이때 금값, 은값이 폭락을 하고 그 주식시장도 급락을 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장대음봉을 몇 개 맞아버리고 있는데, 일단 이런 모습이 일단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지켜야 될 자리마저 지금 깨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해보겠다라고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은 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시동이 안 걸린 상황이고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구리값은 이번에 이렇게 올랐던 게 오버슈팅으로 인식이 되면서 다시 박스권으로 갇힐 수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엄청나게 강했던 금값과 금이나 은 같은 거는 이제 정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쯤 훅 빠져도 매수 대응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정석인데, 구리는 보시면은 이 금만큼 그렇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는 않죠. 신고가 랠리를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시동이 꺼진 격이기 때문에, 금값 같은 경우는 지금 시세에 시작을 하려 했는데 여기서 못 갔기 때문에 이런 거 조금 좀 경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냥 좋게 봤었는데 시동이 안 걸렸기 때문에 이런 거 힘이 좀 약하다라고 보시고, 매수 대응 뭐 어떤 이런 건 섣부른 매수 대응이나 아니면 뭐 섣부른 지금 하방 베팅 이런 거는 조금 좀 어떤 경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 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요. 그 한국 증시 내용 좀 볼게요. 일단 미국 증시는 이렇게 어제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안 좋게 마감을 했고, 코스피는 오늘 한국 증시 다 빠졌죠. 양대 지수 전 종목 전 업종이 다 빠졌습니다.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잘못 눌렀네요. 하여튼 그래서 코스닥을 좀 보자면은 코스닥도 전 종목 전 업종이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이런저런 뭐 이야기를 드릴 건 없고, 이제 오래간만에 전 업종 전 종목이 다 올라가다가 오래간만에 다 같이 빠졌어요. 그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거의 뭐 한 달 반 만에 5일선을 의미 있게 처음으로 좀 깼거든요. 당연히 매수 대응이 맞긴 맞습니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신고가 랠리를 시작하고 나서 아주 강력한 신고가 랠리 시동을 걸고 나서
처음으로 나온 처음으로 나온 음봉이죠. 매수 대응이 맞긴 맞는데요. 매수 대응이 맞긴 맞는데 좋게 봐야 됩니다.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됐죠? 미국 증시는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뭐 나스닥이 싼 고점 혹은 뭐 다중고점을 만들면서 자칫 잘못하면 아래쪽으로 꼬꾸라질 수 있다. 추세가 훼손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아직까지는 매우 여유롭습니다. 미국 증시보다 너무나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증시는 지금 당장 뭐 추세에 대한 고민 걱정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빠지면서 얘가 훅 많이 빠지면은 어쨌든 한번 매수해가지고 다시 전고점을 목표로 해서 많이 먹을 만한 그런 공간이 아직도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여유와 체력이 됩니다. 한국 증시는요. 아직까지는요. 다만 이제 말씀드리는 게 미국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한국 증시 변동성 자체도 굉장히 커요. 코스피 변동성이 지금 뭐 지금 뭐 47 가까이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코스피가 6% 빠지면은 시장이 난리 나는 거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뭐 단기간에 막 몇십 프로 상승하는 이런 상황에서 6% 빠지는 거는 차트에 별로 자국도 안 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증시 많이 빠지면서 한국 증시도 지금까지 이런 높은 변동성 때문에 얘도 뭐 미국 증시 핑계 대면서 엄청나게 많이 움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상상과 달리 굉장히 많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매수 대응, 좀 바닥이 좀 확인되고 나서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보수적인 대응. 워낙 변동성이 커요. 코스닥 지수가 하루에 5%, 코스피 지수가 하루에 5%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운 높은 고변동성의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막 함부로 바닥이겠거니 하고 미리 진입했다가 굉장히 손실이 커지는 뭐 그런 결과를 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튼 매수 대응이 맞긴 맞는데 하방 베팅은 일단은 정석은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 매수 대응이 정석적인 대응인데 매수를 하시더라도 좀 타이밍을 좀 잘 봐가면서 잘 모르겠으면은 이제 분할 매수, 분할 대응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아무튼 아직 바닥은 나오진 좀 않은 거고요. 매수 대응이 정석이긴 하나 아직 바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코스피 코스닥은 매수하면 되긴 되는데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좀 잘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가 지금 변동성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같이 들썩들썩 할 수 있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하여튼 그죠?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어쨌든 이 지난 오랜 상승 피로감이 있기 때문에 피로감 뿜어내기 시작하면 막대하게 많이 뿜어낼 수 있습니다. 변동성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런 점 좀 주의하셔야 되겠고 오늘 환율은 이제 25원 올라왔는데 일단 지금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1475원을 돌파한짝해서 막 워낙 약세 랠리가 시작된다라고 보기는 일단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는 아닌 것 같아요. 다 봤습니다. 한국 증시 오늘 그래서 나머지 종목도 나머지 좀만 보자면요. 하이닉스 같은 거 이런 거 여전히 이렇게 빠지면은 이런 거 뭐 매수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충분히 강한 종목들 삼성전자 같은 것도 충분히 매수 대응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방산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건 ETF인데 이거 ETF 기준으로 해서 쌍고점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사실 얘도 지금 이번에 시동에 걸렸어야지 위로 올라가는 건데 시동에 걸렸어야 되는 타이밍에 아래쪽으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아래쪽으로 대차게 아래쪽으로 많이 가버렸어요. 대차게 내리 꽂아버렸기 때문에 이거 자칫 잘못하면 쌍고점 찍으면서 좀 조정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조금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뭐 2차 전지 같은 거는 뭐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변동성 크니까 어쨌든 타이밍 같은 거죠. 계속해서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기다리던 한국 증시도 조정이 좀 오긴 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조정이 왔다 그러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그죠? 코스피보다는 이제서야 시세를 새롭게 시작한 코스닥이 좀 더 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좀 좋겠죠. 코스닥 쪽 매수 고민해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코스닥에 뭐 있죠? 제약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들 다 드렸고요. 다른 나라들 좀만 좀 보자면은 중국 증시
급락했죠, 그죠? 싼 고점 만들면서 이렇게 급락하는 모습이니까 좀 더 빠질 수 있겠죠. 이런 게 지금 좀 전에 봤던 어떤 방산 주식들, 방산 ETF 봤잖아요. 그런 거에 좀 미래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도 지금 보시다시피 다중 고점을 좀 확인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가격 조정 심화될 수 있죠. 좀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서 유럽 증시, 독일 증시는 또 조금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긴 하더라고요. 잠시만요. 독일 증시는 뭐 보시다시피 좀 먼저 빠지고 바닥을 잡으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 바닥 확인이 좀 덜 됐죠. 미국 증시 빠지면 다 같이 또 빠질 수 있습니다. 별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들이 갑자기 힘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은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여기가 전저점으로서 꼭 지켜야 되는 중요한 자리였는데 어떻게 됐어요? 깼죠. 이게 깨지면 주식시장도 좀 문제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는데 이 연준 의장 그 이슈 때문에 얘도 결과적으로 저점을 깨고 아래쪽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고점이 낮아지고 있고 추세가 죽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금융시장에 갑자기 좀 주식시장에 좀 주의해야 될 시간이 왔다. 이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